자, 4번부터 시작할게. 4번 어딨나? 여기 있군요.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 함축 의미였어. 교재 제목을 보면 quote for every day라고 해서 매일에 있어서 어떤 인용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5월 31일이라고 하는 달력들 어떤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런 일정표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 여기 한번 봅시다. 표시하시고 천천히 한번 표시해보고, 대충 된 것 같고, 볼게. 첫 번째부터. Don't you hate? 싫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언제? 여러분이 go to a buffet. 여러분이 뷔페로 가서 모든 것들이 어떤 맛이 날 때, 너무나 좋은 맛이 날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건데, 식당에 갔는데 뷔페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모든 게 너무나 맛있어. 그러면 왜 싫은가? 먹을 게 너무 많고 다 먹지 못하는 상황이 아마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 먹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다 먹고 싶은데 그걸 다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좀 싫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뒤로 나올 거야. 여러분은 take great care이라고 해. take care 하면은 돌보다 라는 것도 있고, 그냥 뭔가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주의를 기울여서 먹습니다. 건강에 좋은 많은 샐러드를 먹어. 뭐 전에 이걸 먹냐면, 여러분이 dig into, 원래 dig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막 파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파내듯이 마구마구 먹는 거를 dig into, 그래서 열심히 먹기 시작하다라고 하거든. 여러분이 육류나 채소나 아니면 side dishes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감으로는 아마 반찬 정도가 되겠는데, 이 뷔페라고 하는 것은 메인 요리들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곁들이는 요리들이 있겠지. 그래서 곁들이는 음식을 열심히 먹기 전에 여러분은 신경을 써서 건강에 좋은 많은 샐러드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sit back in your chair이라고 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을 때, 그리고 rub your stomach, 여러분의 배를 문지를 때, 뒤에 뭐 하게 되냐면 to find room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나 여지, 남은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를 문지르게 될 때 there is none, 아무 공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none이라고 하는 것은 no room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로 좀 쓰였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건데, 뷔페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담고 있는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먹을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야. 더 이상은 먹을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설명을 좀 해준 거고, Those delicious delicaties라고 하는, delicacy라고 하는 게 원래는 cy라고 해서 섬세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많이 쓰이거든. 근데 음식에서 섬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맛이 섬세한 거야. 그래서 정말로 맛있는 것, 진미, 별미, 이런 의미로 쓰여. 그 맛있는 별미들, prepar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다면 얘는 앞쪽에 나와 있는 거를 수식하기 위한 거고, 디저트를 위해서 준비된 아주 맛있는 별미들이 will go untouched, 손도 대지 못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 go는 되다야 상태가 뒤에 나온 거고, 지금 뭔가를 먹을 만한 더 이상의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맛있는 별미라고 하는 것들을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상황이 주어졌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언급을 좀 해봐야겠지.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had 나오고 뒤에 pp 나왔네. 과거 시간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부분이지. 이미 먹을 건 다 먹었고 이 먹는 게 다 끝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단지 시작했었더라면 뭐로? Sweet Temptations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을 해주는 것들. 그럼 여기에서 지금 sweet temptations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요 별미들을 얘기하는 거야. 디저트를 위해서 준비된 요 별미들. 얘네들을 먼저 먹기 시작했었더라면 다른 음식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뒤에 pass up. pass up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옆으로 보내버리는 거니까 건너뛸 수 있었겠지. could have pp라고 하는 형태로 가정법의 구조를 좀 맞춰줬고 without remorse라고 하는 remorse는 단어 정리가 돼 있을 거다. 후회라는 의미로 쓰여. 후회 없이 음식들 중에 몇 가지들은 건너뛸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것.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디저트를 뺀 나머지 음식들 뭐 샐러드라던가 그 중간에 먹었던 음식들 육류라던가 채소라던가 곁들인 음식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마지막에 정말로 맛있는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야.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디저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맛있는 건데 이 맛있는 걸 지금 못 먹는 상태가 됐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정말 맛있는 이 별미를 먼저 먹었더라면 중간에 몇 가지 좀 빼고 정말 맛있는 이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 아쉬움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라는 조언으로 이제 연결을 좀 시키려고 그래. 뒤쪽의 상황이 또 한 번 언급이 좀 될 것 같아.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좀 했지. 테스트 2는 테스트 1만큼이나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오늘 조금 몇 가지만 좀 짚어주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시 언급을 좀 할 거야.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삶으로 넘어오는 거야. 어떤 시기들이 있대. 우리의 삶에는. 그럼 어떤 시기냐면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times라고 하는 시기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부사로 갖고 you have to do. 여러분이 해야만 되는 어떤 시기가 있어. 단지 그것을 해야만. 그럼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야. 맨 마지막 거. 가장 맛있는 것을 먼저 먹고 정말 달콤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줄 만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은가 라는 요런 상황, 요런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instead of waiting, 기다리는 것 대신에 언제까지? 여러분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대신에. 근데 일이 끝날 때까지 왜 기다렸나 봤더니만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 see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보다, 뭔가를 알다 정도.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아직은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if라고 하는 걸 썼어. whether도 가능한 부분. 뭐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will have time. 시간을 가질지 말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위한 시간이냐면 휴식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뒤에 take the time first. 먼저 시간을 가지십시오. 먼저 휴식을 취하라 라는 거지. 여기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디저트야. 맛있는 디저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앞쪽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은 샐러드부터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먹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먼저 좀 취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디저트처럼 별미니까. 이 부분. 뒤에 so don't wait.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뒤에 after work라고 하는 일이 끝난 후를 기다리지 마라. 뒤쪽에 to see a movie.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이 일이 끝나야지 남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영화를 볼 건데 이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릴렉싱하고 연결되는 거고 디저트하고 연결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catch the early morning show라고 하는 이른 아침에 쇼니까 보통 이런 걸 조조 뭐 영화 정도로 보면 되겠지. 아침 일찍 보는 영화.
이 조조 영화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go to work late. 차라리 일을 늦게 가라고. 그러면 잘리겠지.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사실. 이건 이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걸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비유적인 표현들이 쭉 나왔던 것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there will always 언제나 deadlines 마감 시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있고 그리고 commitments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마감 시한이나 어떤 일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던가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겠지만 이건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there is only 단지 one sunrise and sunset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일출과 단 한 번의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야. 매일. 하루에 딱 요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럼 one sunrise하고 one sunset도 여기에 relaxing이 들어갈 거고 같이 되는 거고 see a movie가 되는 거고 또 디저트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태양이 지는 것들 이런 석양이나 해가 뜨는 일출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시간을 갖고 그것들을 즐기라고. 그러면 you won't be sorry. 여러분은 유감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뭔가 아쉬운 감정을 나타내지 않을 거다라는 걸로. 한 문장이 더 남았지? 맨 마지막. 그래서 원래 나와 있었던 문제, 이 EBS 교재에서는 녹색 칠한 부분이 밑줄이었던 부분이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So, believe it or not. 뭐 믿던 아니던지 간에 가끔 초콜릿 케이크라고 하는 이 디저트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거 정말 맛있는 별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For you. 여러분에게는 뭐보다도 샐러드보다는. 그럼 이 말의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원래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지. Follow your desires.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언제? There are many things to do.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해야 할 많은 것들은 사실 뷔페에 가면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게 해야 할 많은 것들이야. 그 중에서도 정말 원하는 것.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디저트가 아닐 수도 있거든. 거기에 무슨 칠면조 고기라던가 무슨 그 회라는 뭐 이런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만큼 지금 디저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고 정말 별미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 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잘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좋은 일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모든 나머지 것들이 fall into place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리에 다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약간 의역하는 거야. 원래 있는 자리에 잘 떨어진다라는 걸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럼 중요한 일을 안 했을 때 휴식을 취하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고 일만 따지고 마감 시간만 지켰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후회만 남게 되는 거야. 아니 그때 그거 할 걸. 그러니까 뭔가 sorry라고 하는 여러분은 will be sorry가 되겠지. 아쉬워하고 후회하게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계속 후회만 남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를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 멈춰놓고 좀 쓰고 지금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줬어. 왜냐하면 그 내신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보면은 지문을 가지고 다시 요약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부분을 달리 써가지고 뭔가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추가시켰거든. 가끔 indulging이라고 하는 것이 탐닉하다고 해서 뭔가 푹 빠지는 거야. 무언가에 푹 빠져.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을 먼저 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에 가끔 푹 빠지는 것이 좀 더 균형 잡고 만족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 저자는 뒤에 독자들로 하여금 뭘 하게끔 지금 장려하고 또는 용기를 주고 있냐면 prioritiz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선시하다는 단어거든. 요거는 나중에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단어는 조금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걸 좀 생각해봐. 어떤 활동과 경험을 좀 우선시하는 것을 생각해봐. 그 활동과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활동과 경험들. 그래서 이 단어 정도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이거 나중에 화면 정지해 놓고 한번 좀 써보도록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4번은 이렇게 뒤에 5번 갑시다. 오늘 수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뒤에 14번까지 가면 그냥 수업 종료야. 시간과 상관없이. 반대로 얘기하면 못하면 넘어서 간다는 얘기야. 시간을. 그 전에는 끝날 거야. 자, 5번에 보면 요지인데 제목은 좀 단순해. MBA라고 해서 경영학 석사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경영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 의사결정에서 소규모 회의팀의 효율성이다라는 걸로 뽑시다. 체크 한번 해보고.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커다란 팀이니까 대규모의 팀들은 악명 높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한가 봐. Needing multiple steps라고 하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뒤에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most decisions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의견이 많을 거고, 그러면 그 의견이 많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뭔가 단계를 밟아서 최종 결정자까지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단계가 너무 많아. 그럼 이런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적은 것으로 아마 나중에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단순하게 유출할 수 있을 것 같고, align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정하다, 조절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 뒤에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조절한다라는 것도 있고, 달력에 우리가 언제 뭘 하겠다는 일정을 정하지. 그러니까 이건 일정표 정도로 보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일정표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시간이 걸려. 그럼 이 문장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large teams야. 대규모의 팀에서 언급하는 거야 지금. 일정을 조절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get everyone into a room 이라고 했는데 get 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다라고 하게 만들다라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의 방은 아마도 뭔가 팀이나 이런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은 아니겠지. 회의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회의실. 모든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게 하고, 아니면 좀 더 그럴듯하게는 on a call, 전화 위에 있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 어떤 전화 같은 걸로 연결되게 했을 때 몇몇 attendees, 참석자들은 need to be brought. 여기서 끊어져. 여기서 brought up이 아니라 이게 목적어가 여기서 없는 거야. bring A up to speed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 이건 오른쪽에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bring은 가져오다지. 누군가를 어디로 가져올 거야? 스피드로 가져올 거야. 속도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는 뒤처지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얘는 최신 정보를 갖추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풀어보면 우선 뒤에 나와 있는 거, 일단 모든 사람들이 회의실에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어떤 전화 같은 걸로 서로 연결이 되게 했어. 그랬을 때 일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최신 정보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즉 말을 좀 바꾸면 이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최신의 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야. 뭐가 된 거야? 시간이 걸리는 거야, 계속. 시간이.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빨리 결정하고 끝날 건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일부 참석자들은 will not have read, 읽지 않았을 거야. 뭐를? 필요한 그 자료를 읽지 않았을 거고, 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will have been sent, 보내졌을 거야. 뭐로?
대리인으로 보내졌을 거라고. 누구에 대해서? 뒤에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을 위해서 대리인으로 보내질 수도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대리인이니까 뭐 자기 결정권이 없겠지. 요 의사결정권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could not make the time, 시간을 만들 수 없었던, 즉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이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을 위해서 대리인으로서 아마 보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대리인들은 will not be able to make any critical decisions 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할 수 없을 거야. 뭐 없이는 confer with, 협의하다라는 것도 단어 정리되어 있다. 그들의 상관과 협의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을 좀 바로바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문법적인 거 잠깐 표시는 안 했는데 잠깐 좀 봐줄게. 여기 보면 will not have read가 있고, 뒤쪽에 보면 will have been sent가 있어. 이거를 그냥 will not read로 쓰거나 이쪽을 will be sent로 쓰면 될 거를 굳이 완료형으로 왜 썼을까라는 거야. 완료형으로.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게 미래 완료라고 하지. 미래의 어떤 특정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그게 will have pp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이 참석한 사람들을 회의실로 넣었겠지. 그럼 그 상황을 보자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때에는 그 미래의 시간에는 아마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본 거야. 그래서 will have pp를 쓴 거다. 문법으로는 표시는 좀 안 했어. 뒤쪽. 계속해서 문제점만 쭉 언급을 좀 하고 있었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해결책이 제시가 될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첫 번째 문장도 보면 그냥 we attended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걸 have attended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법은 아니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경험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야. 우리 모두는 참석해 봤잖아. 뭐를? 이런 종류의 회의에 참석해 봤잖아. 대부분 이 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해봤고 그래서 앞에 경험들 다 해봤잖아 라는 거를 얘기했어. They rarely result in decisions 라고 하는 이러한 회의들은 거의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지 못해. 결정을 거의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회의들은 주로 추가적인 회의만 만들어낼 뿐이야. 회의는 계속 회의만. 왜냐하면 바로바로 결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small team이라고 하는 작은 팀을 보자는 거야. 작은 팀은 deal with, 다룰 수 있어. 이 문제들을 훨씬 더 쉽게 다룰 수 있어. 그럼 쉽게 다룰 수 있는 이유를 뒤에서 언급을 좀 해야겠지? 앞에서 했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다 제거되면 될 것 같아.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need to be present. 존재하고 참석할 필요가 있어. 어디에? 뒤에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decisions.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참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빨라질 수 있겠지.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은 형용사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준 거야. those라고 하는 이런 대명사들 뒤에서 꾸며주는 요 뒤쪽에서 우리가 수식을 좀 받지. something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수식을 받고 대명사는 뒤에서 꾸미다 보면 돼.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훨씬 더 관련되어 있어.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in the details, 세부적인 것들에 그 문제의 세부적인 것들에 관련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고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회의에 참석한다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야. 그런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야만 됐냐면 brought up to speed라고 해서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해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참석한 사람들, 소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전형적으로 이 문제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마 관련이 있을 거고 이 문제를 잘 알고 아마 다뤘던 사람들일 수 있겠다라는 거야. involved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들은 don't need a meeting. 회의가 필요 없지. to ramp up. ramp up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주석이 아마 달려 있을 거야. 뭐라고 있나? 늘어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회의가 늘어날 만한 그런 뒤쪽에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뒤에 뭐 하기 전에 그들이 contribute, 뭔가 기여하기 전에. 여기서 기여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 그럼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여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주면 되는 거야. 이 부분. 나영아, 물 마시고 와. 그래서 뒤쪽까지 쭉 봤고 규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던 거. 끝났나? 끝났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 Much more involved in details of the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내용 아까처럼 한번 좀 볼게.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팀의 구성원들이 뒤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고 친숙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측면이나 어떤 복잡함에 있어서 그 문제의 어떤 특정한 측면, 어떤 면이나 복잡함에 있어서 이해와 친밀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얘가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밑줄 친 부분이 만약에 질문으로 나온다면 이 정도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표시를 했어. 우선 녹색으로 나와 있는 those presen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 those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쓸 때는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비동사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지. 그래서 who are present 정도로 보면 those present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쓰이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쪽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6번 갑시다. 어이? 하나 빠졌네. 그렇죠? 뒤쪽에 나와 있는 얘도 표시합시다. 마지막 문제에 빠졌었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 적은 팀이 can be more effective,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쉽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수반될 수 있으니까. A company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그러니까 얘가 함께 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반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 요 밑에 뭘 하나 써놨지. 원래 원문에는 요 단락에 그 큰 틀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 Adopt one step decisions.라고 하는 한 번의 단계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채택하자라고 해서 단계를 좀 줄여보자라는 것, 결정을 좀 빨리 하자라고 하는 요게 요 단락의 제목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한번 좀 써놨어. 원문이기 때문에. 뒤쪽에 6번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은 예전에 봤지? 요게 우리가 주제 소재 편이었나 아니면 파트 1인가 파트 2에서 요 로봇이 생각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다. 요거. 그래서 요 네 번째 뭐 시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smart robots라고 해서 스마트 로봇과 그리고 conscious computers라고 하는 의식 있는 컴퓨터 그리고 미래의 인류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과 로봇의 어떤 내용들, 인공지능의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요 책에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야. 표시합시다.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은 강의를 들을 데가 없어서 굳이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은 아니겠지. 이 안에서 뭔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꾸준히 좀 가고 지문을 읽는 방법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너희가 한글로 설명을 듣는 것들은 자꾸 착각하게 돼. 이해했다고 스스로 읽고 내포된 의미들을 자꾸 봐야 돼. 우리는 테스트를 할 수 없어. 의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 뒤쪽에 이러한 단순한 사실이 has been used, 사용되어져 왔어. 뒤에 뭐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뭘 주장할 거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doesn't have merit. merit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미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동사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뒤에 ing를 써. 동사 성질이 올 때는 그래서 being이라고 하는 걸로 써줬어.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PP 형태를 가져갔고 being이라는 ing로 써줬다. 그래서 고려될 뭐뭐라고 고려될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고려될 가치가 없냐면 last minute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도 있고 적절한 정도로 봐도 돼. 정당한도 괜찮고 정당한 과학의 영역이라고 고려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고 뭔가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증명해서 밝혀내야 돼.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필요하거든.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테스트가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가능하지 못하니까 그럼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는 근거로서 첫 번째 문장을 본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내용을 좀 바꾸겠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it is argued. 첫 번째 나와 있는 뒤에 어떤 내용을 끌고 가는 것들을 쓸 때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삽입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어. 얘는 앞에다 보면 되겠지. It is argued. 주장됩니다. 뭐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다라고 주장이 되지. 반면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돼. 주관적인 경험이다라고 정의돼. 이건 일반적인 얘기야.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can there be 존재할 수 있을까? 뭐가? 과학적인 연구가 뭐에? 의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있기는 있거든? 앞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주관적이다라고 했고 과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학적인 연구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써놓은 게 뒤쪽으로 쭉 연결이 될 거고 우리는 그 뒤쪽의 내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겠지. 봅시다. 아이고 잠깐만 요 정도면 되겠네. 여기는 딱히 없네. 이건 표시 안 해도 된다. 이건 내용만 볼게. 철학자인 요 사람이 언급한 것처럼 relate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언급하다 정도. 수년 전에 유명한 신경학자가 respond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했어. 그 사람의 반복된 질문에. 그러면 지금 요 사람이 대답을 했으면 여기서 질문한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이겠지. 요 사람의 질문에 계속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했대. 근데 그 질문이 뭐에 관한 질문인가 봤더니만 의식에 관한 질문이었고 그럼 이 사람은 대답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만 뒤에 거로 말함으로써 대답을 했다라고 해. Look, 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야. 유명한 신경학자. 요 신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나의 학문에서 디스플레이는 학문, 신경과학이겠지? It's okay. 괜찮아. 뒤에 뭐가 괜찮으냐면 관심을 가지는 건 괜찮아. 뒤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신경과학하고 연결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건 괜찮은데 뒤에 get on your first라고 하는 이거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단어가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종신재직권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얻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종신재직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야.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 뒤째 뭐로써?
학문의 어떤 축으로서 의식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아마 덜 인정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야. 시간이 종식 재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아마도 될 수 있을 걸이라고 하는 것. 뒤에 좀 더 볼게. 이건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요 사람이 질문했던 요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잇고 있어. 뭐 함으로써? 뒤에 말을 언급함으로써.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in this day and age라고 하는 뭐 요즘 시대에 정도 보면 되겠지. 요즘 시대에는 you might actually 여러분은 아마도 실제로 get tenure이라고 하는 종신 재직권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함으로써? working on 뒤에 거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의식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써 아마 종신 재직권이다라는 걸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 정말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 말의 의미도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바로 앞에 화면에서 이 앞쪽 화면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의 한 분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분위기가 그래서 과학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관심 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 부분이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제 이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종신재주권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타이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건 아니고 뒤에 문장이 나와. 그래서 이 문장이 언급하는 부분은 상황이 has improved, 향상되었고 더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인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된 거야.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 의식을 연구하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한다. 뒤쪽 내용에서 순간순간 열심히 해. 시험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바이어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첫 번째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편견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뭐에 대한 편견이냐면 뒤쪽에 과학적인 어떤 조사나 어떤 질문, 의식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있었어. 이 편견은 뭐처럼 보이냐면 이제 tho라는 단어가 있지. 지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다. 누그러지다라고 하는 거. 이제 누그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좀 풀어진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뭐와 함께 어떤 인식과 함께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만 조금 어려워. 여기 이 부분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주관적인 경험이지.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거 그런데 그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either 뭐뭐이거나 또는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objectively happens. 객관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편견이 누그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전에는 주관적인 경험이야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지. 과학은 객관적인 거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과학의 영역으로 그 합류해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인식이 좀 바뀌었거든. 주관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생각인데 여기서 좀 덧붙여서 이 주관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누구나 봤을 때 아 이게 뭐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얘기야. 이것도 좀 애매하지? 뒷문장을 봐봐.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인식이야. 이거 고통을 눈에 볼 수 있어? 못 봐. 우리가 뭔가 느끼는 감정이고 머릿속에서 뭔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페인도 하나의 인식인데 이것도 또한 주관적으로 경험되겠지. 당연히 주관적인 거잖아.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아프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 이번에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과학은 이렇게 각기 다른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객관적으로 공통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들이잖아. 하지만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프다라고 얘기해. 그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뭔가 몸을 뒤튼다던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그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거야.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경험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렇게 끝났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맨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질문. 어떻게 과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럼 결국 근본적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의 분야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좀 더 나아가면 근본적으로는 이 단어, 이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건 맞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주관적인 건 맞겠지만 객관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objectively real이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이 인식의 변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이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성이 완전히 잘 갖춰져 있어. 그래서 동격으로 realization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접속사 that을 썼고, 혹시 또 문법적으로 체크할 게 있나 잠깐 보면 몇 가지가 좀 있었네. 여기는 아까 설명했지? marry 때문에 뒤에 ing를 써야 되는데 consider이라는 단어가 뭐뭐로 여기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지금 하나 빠져 있거든. 그러면 수동의 구조로 써야겠고, 그래서 비동사 PP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잖아. be used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럴 때 주체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쓰여지는 부분. 그래서 비동사 used to 동사 원형의 구조를 갖춰야만 되는 부분이었어. 요게 6번에 대한 내용. 의식이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게 되면 내용상으로 좀 어렵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렵게 나갔으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길게 썼으면 좀 어려웠을 거야. 이 부분. 하지만 앞에서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간단한 언급만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6번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자, 3개씩 합시다. 7번은 요거는 책을 좀 못 찾았어.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우선은 표시부터 합시다. 표시하고 나서 전체로 좀 볼게. 소재로는 미국 시민권 운동의 시작이다라고 했고, 이거는 설명문의 형태처럼 좀 나오고 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정도에서 내 설명을 좀 들으면 되고, 나머지는 해석적인 걸로 좀 보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도 읽을 때 이거 뭐 그냥 설명문인가? 내용일치불일치인가 했는데 제목으로 나와 있던 거더라고. 1960년 2월 1일에 4명의 African American이라고 하는 거는 흑인들이지. 흑인 학생 4명이 들어갔어. 그린스보로 올스워스라고 하는 요 매장으로 들어갔어. 뒤에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만약 그들의 돈이 충분히 뭐 크다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양쪽으로 큰 것도 그것이란 말 쓰거든. 뭐 할 정도로, 구매할 정도로, 학용품을 구매할 정도로 충분히 그 돈의 양이 많다면
Why not? 뒤에 거는 왜 안 되겠어? 뒤에 나와 있는 a cup of coffee라고 하는 커피 한 잔은 왜 안 되겠어? 그만큼 그 정도 살 돈은 된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라고 이 학생들이 추론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커피를 사러 들어가겠지. 오후 4시 30분에 그들은 앉아 있었네. White only라고 하는 백인 전용석에 앉아 있어서 lunch counter이라고 하는 white only lunch counter. lunch counter이라고 하는 것이 간이 식당이나 간이 식당의 식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보여줄 거다. 어떻게 된 건지. 간이 식당에 여기 백인 전용의 간이 식당에 앉아 있었지. 뒤에 뭐 하면서 의도하면서 뒤에 place and order이라고 하는 주문을 할 것을 의도하면서 그러니까 주문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서 4명의 이 젊은 남성은 셋 앉아 있었는데 그 카운터에 언제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 하지만 were not served.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공하다도 있고 먹을 것을 제공하다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결코 먹을 것을 제공받지 못했고 다음날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카운터에 앉았대. 그들 또한 결코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좀 한 거야.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요 사람들이야. 여기서 요 4명의 학생이 있었고 요때 사진을 찍은 것 같더라고. 이 식당 같은 데 보면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 여기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요 요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앞에 이런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지. 요거를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런치 카운터라고 해. 요게. 그래서 간이 식당이라고 아마 그 해설지에 나와 있을 건데 간이 식당이라기보다는 그냥 테이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긴 테이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뒤로 맨 마지막에 이 정도만 체크해주고 내용은 좀 단순해.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 그걸로 끝나. 이건 하나의 내용처럼. So, as news of the sit-in spread라고 했는데 sit-in은 앉아 있는 거야. spread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지.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이 계속 확산돼. 이걸 우리가 연좌라는 말을 쓰거든.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앉아 있는 거를 왜 앉아 있게 됐냐면 처음에 음식을 제공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음식을 못 받았고 학생들이 더 많아진 것들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뭔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들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위라고 하는 말을 조금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연좌 시위라고 하는 것의 확산, 이러한 확산의 뉴스가 있고 나서 학생들이 다시 돌아갔대. 뒤에 나와 있었던 그레이스보로우라고 하는 그레이스보로우 올워스라고 하는 매장으로 돌아갔고 다시 갔고 그리고 또 다른 런치 카운터즈라고 하는 간이 식당으로 갔다라고 해. 이 남쪽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 전체에 across라고 하는 것은 가로지른다라고 해서 전부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당에 가서 이제 계속 시위를 한 거지. 백인과 흑인의 미국 학생들이 똑같이 from 뒤에 나와 있는 뉴욕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백인 학생, 흑인 학생 모두 똑같이 뭘 했냐면 시작을 했대. 동사가 이제 나와. 피켓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켓 같은 것들을 들고 글씨가 쓰여진 걸 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거야. 그래서 피켓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 뒤에 나와 있는 요 식당에 뭐를 위해서 그랬냐면 in support of the Greensboro 4이라고 하는 그 Greensboro의 4명의 흑인 학생들을 지지하면서 여기 이 식당에 피켓 시위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하나의 행동이 4명의 학생에 의한 이 하나의 행동이 뒤에 뭐가 된 거냐면 중추적인 어떤 단계가 된 거고 뒤에 뭐에 있어서 propelling. propel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프로펠러라는 것이 있어.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는 나아가게 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 propel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어. 이가 목적어야. 뒤쪽으로 하니 여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단계가 됐던 것입니다. 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거냐면 뒤에 알려지게 된 것.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 권리 운동이라고 알려진 것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추적인 단계가 됐습니다. 라는 걸로. 여기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이 내용들.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좀 체크하면 what이라고 하는 것의 요 쓰임은 뒤쪽이 불완전하고 주어 없으니까 propelled이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명사 성질이면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what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었던 inte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장에 s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 추가적인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분사 가능하고 intend는 뒤에 투동사 원형이 목적어야.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의 ing로 써준 거고 intend 투동사 원형은 하나의 어구처럼 이렇게 쓴 거. 얘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좀 체크했어.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enough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수식을 하고 뭐뭐 할 정도로라고 하는 것으로서 투동사 원형을 뒤에다가 이렇게 쓰지. 그래서 해석적으로 보게 되면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쓰여지는 순서만 좀 잘 봐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목이기 때문에 좀 본 건데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아마 내용 일치불일치해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싶어. 미국 시민권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까지 다 된 것 같고 12번 갑시다. 뒤쪽 12번은 단순하게 보면 정말 단순한 내용이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혼란스러운 지문이야. 제목을 잘 봐야 돼, 이건. 책 제목을. home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 집이야. How habitat made us human 이라고 했다. 어떻게 서식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문화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한 다음에 요 내용을 보면 좋은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home이야. 그럼 home이라고 하는 것이 요 작은 제목에서 뭐랑 연결되냐면 서식지하고 연결되는 거야.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고 지문을 보는 게 이해도가 조금 높아. 체크합시다. 그래서 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 책 제목이라도 좀 봐야 돼. 첫 번째 단어로 보면 hom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지. 원래 feel at home 하면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편한 그 표현으로 보면 편안하게 느끼다야. 근데 이 부분은 편하게 느끼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home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의미를 받아들일 때는 좀 더 좋아.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편하게 느끼는 게 맞는데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이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이야. 왜냐하면 어쨌든 느낌이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 느낌, feeling themselves라고 하는 뭔가 스스로 느낀다. 여기에 themselves는 feel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로서 느낌 그 자체는 결과물이니까 인간의 마음과 신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 그냥 단순한 설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중요한 의미들을 좀 담고 있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했어. 진화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진화. 이전에 우리가 그 테스트 1에서 뭐가 나왔냐면 과식 나온 적 있지. 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즐겁게 많이 먹는 거야. 그치 준이야? 물 좀 마시고 와.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계속 수백만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그게 100만 년이 넘게라고 나왔거든. 물 마시고 와. 100만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잔치를 벌이다 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가서 과식을 함으로써 편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 이게 과식이 진화에서 가지는 의미였던 거야. 그럼 여기도 잘 봐. 진화했다라고 했지.
여기에서 앞에 느낌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느낌과 감정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건 아마도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지는 느낌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다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온 거야. 사실 그 내용이야, 이건. So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라고 하는 수백만 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의 수백만 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느낌이라는 것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를 했고 그리고 도움을 주게 되었어. evolve 투동사원형 이렇게 연결돼 진화해서 뭐뭐하게 되다. 결과적으로 좀 보면 된다. 여기 투동사원형은 우리가 뭔가 통제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쭉 지켜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뭐를? 우리의 내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가 바로 감정이고 느낌인 거겠지.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해서 뒤에 나와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고 뭐 짜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내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지. 그럼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지켜봐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느낌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인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러한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분노나 화가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다른 감정들, 느낌들이 있겠지. 이러한 것들은 뒤에 나와 있는 prime the body for action이라고 했는데 여기 prime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설명이 달려 있을 거야. 준비시키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체를 준비시켜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생겼어. 그럼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도와줘. 우리의 마음이 뭔가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야. What we should.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는 뭘 하지 말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보면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짐승 같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런 감정이 생기면 우리의 신체는 도망갈 준비를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게 되겠지. 이런 어떤 감정들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시켜주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뒤로 표시하고 고3답게 행동해.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거야. 이 감정과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뭔가 행동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감정과 느낌을 집이랑 연관시킬 거야. 집과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는 감정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감정을 가지게 될 건데 이러한 것들은 만들어진 거야. 뭘 기반으로? 인지적,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 인지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그런데 이 인지적인 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거야. 누구로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이게 inherit이라고 하는 거 뒤에 목적어가 빠졌어. 그럼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게 뭔가 인지적인 토대라고 하는 건데 토대라고 하는 건 뭔지 대충 알 것 같아. 뭔가 기반이 되는 것들.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우리의 윗세대 그 다음 그 전세대 인간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물려받았겠지. 뭔가 기반이 될 만한 걸 받았겠지. 그건 어떤 인식이겠지. 그럼 이 인식이 뭐에 대한 인식이냐는 거야. 이 인식은 집에 대한 인식이야. 그게 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진화를 계속한 거거든.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서 그 문화 속에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야. 이게
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식이 있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뭔가 연관시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느낌, 어떤 감정, for home. 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은 coupled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아니고 왜냐면 여기 동사가 나와 있거든. 뒤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고 얘가 동사로 간다. 앞에 나와 있었던 feeling이 주어가 되는 것. home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 그런데 이것은 coupled with. coupled이라고 하는 것은 쌍을 이루는 거잖아. 그래서 뭐뭐와 결합해서. incl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 그리고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shelter이라고 하는 어떤 쉼터나 보금자리나 쉴 곳,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향과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뭘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과 결합해서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make fo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도움이 되다라고 해. 아주 심오한 생물 문화적인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 어렵다. 좀 풀어서 갈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쉘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홈이라고 하는 집을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야.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쉘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과 결합해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는 이 부분이 뒤에 거에 도움이 된대. 요거를 형성하는데 뭔가 기여를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또 뭐냐는 거야. 요건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적응이 있고 문화적인 적응이 있어. 두 개를 합친 거야. 요 두 가지. 그럼 생물학적인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와 같은 걸 생각해 주면 돼. 환경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거야. 더운 지역 또는 뭐 추운 지역,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하지.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적자생존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응한 그 인간들만이 이렇게 남게 되잖아. 그게 생물학적인 적응인 거고, 그럼 문화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 이게 원래 이 용어를 좀 찾아봤더니만 우리가 적응을 해서 진화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들을 원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물학적인 걸 봤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A라고 하는 사람과 A라는 집단이 왜 이런 모습을 갖추었을까? 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 왔으니까 이런 모습인 거야 라고 봤는데,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만은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쪽으로 방향이 기우냐면 문화적인 적응이었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 생물문화적인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식백과 그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문화적인 요인이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나오더라고. 생물학적인 요인이 여기 문화적인 요인이 이 생물학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왜 그 우유 같은 거 먹었을 때 신체적으로 원래 우유에 보면 유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단맛이 나는 뭔가가 있대. 근데 그거를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이게 소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야. 유당이라고 하는 것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그게 없는데, 소요소가 없는데 아니 화장실 안 가고 잘 소화를 시켜.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문화권이 우유를 자주 먹는 식습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은, 그 민족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유에 대해서, 유당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나오더라고. 자, 다시 돌아갈게. 여기 원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뭔가 쉴 수 있는 곳, 보호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러한 성향도 있지.
이런 것과 결합해서 이 홈이라고 하는 집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건데 이러한 감정은 biocultural adaptation이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이런 생물 문화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 이런 거를 가지는데 생물 문화적인 어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결국 어떤 감정,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아직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야. 그냥 단순하게 집은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으면 house를 썼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home이라는 단어를 썼어. house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home이라고 하는 거는 친한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야. 그게 home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지.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고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야. 그러한 홈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문화적인, 생물학적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기여를 할 만한 요소가 됐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 그냥 보면은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야. 그래서 이러한 적응, 생물 문화적인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줬어. 어디서? 뒤에 모든 방식의 환경에서. 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봤더니만 far from, 굉장히 멀리 있네. 아프리카에 나무들이 있는 땅, 그러니까 뭐 그 숲이 있는 숲지대 정도가 되겠지. 그리고 사바나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환경에서도 모든 유형의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줬대. 근데 이곳은 다 어떤 곳인가 봤더니만 인간의 진화의 여정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래. Some million years ago라고 하는 6 millions, 600만 년 전쯤에. 그냥 보면은 별로 볼 게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경에서 좀 본다면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면 침팬치야. 그래서 이전 그 지문에서도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우리가 공통조상으로서 침팬치와 인간의 공통조상 이렇게 말을 해서 원래 침팬치하고 인간은 하나의 그 우리가 영장류로서 조상이 똑같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인간하고 침팬치가 나뉘어지는 시점이 있어. 그게 600만 년 전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이 볼 때. 그래서 600만 년 전에 그러면 인간하고 침팬지가 나뉘어졌으니까 우리 인간이 인류로서 이제 발전을 시작하지. 여정이 시작된 거야. 여정이. 그렇게 여정이 시작된 요 지역에서 그럼 여기에서만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여러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대. 뭐 때문에? 그냥 은신처로서 집을 그냥 지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feeling,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culture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야. 여기서는 그 내용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지금.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워. 이 지문이. 이게 다 됐나? 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야. 문법적으로 보면 makes라고 하는 것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주어, 그래서 단수 s 쓰는 것, 동사 자리까지 좀 받고 coupled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서 coupled라는 것까지 받고 앞에 나와 있는 문법은 make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 help라고 하는 것하고 잠깐 보자 연결을 시키면 되겠지. 그렇지. 병렬 구조로 보고 이렇게 병렬 구조가 아니지. help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쓰거나 안 쓰는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었다. 내용적으로는 뒤쪽 부분을 좀 보고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거, 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중요성이 있어. 그래서 아까 habitat, 서식지, 집이 어떻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냐는 거야. 인간답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문화야. 문화. 이건 하나의 문화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든 것. 13번. 원래 요 표지는 책 표지가 아니야. 표지가 없대. 그 출판사 쪽으로도 가봤더니만 또 원래 요 밑에 나와 있어. 여기도. 이거는 실제 표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
사회학, 입문서야.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언급을 하려고 했던 사회학 입문서에 대한 얘기. 뒤에 표시하고. 소재는 집단 크기의 효과라고 해서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아마도. 처음에 보면 뭔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흥미를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정도로 말해도 될 것 같아. 흥미로운 효과가 있대. 뒤에 그룹 크기가 가져다주는 어떤 흥미로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얘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거고, 다이에드하고 트라이에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외울 단어는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한 쌍, 두 개고 트라이는 세 개니까 3명 정도가 되겠지. 한 쌍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의 크기에서 주인은 그 무리에서 가장 주체가 된 어떤 주인이 있겠지. 이 주인은 주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edge라고 하는 것이 우위라는 의미로도 쓰여. 그리고 edge over는 하나의 세트다. edge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가장자리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가장자리라고 하는 우위라고 쓸 수 있고 위에 있는 거니까 over 같이. 그리고 여기 ov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비해라고 하는 비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방문자에 비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면 주인은 좀 더 뭐뭐일 것 같아. get his or her own way라고 해서 get one's way 또는 get one's own way 하면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하다야. 그래서 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마음대로 할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 기업가는 can strike a better deal이라고 하는데 strike가 원래 치다지 뒤에 거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성사시키다라는 의미야. 더 나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 뭐 함으로써? 초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함으로써. 그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게 되면 규모는 한 2-3명 밖에 안 될 거고 자신이 바로 호스트가 될 거니까 우위를 점하게 될 거고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러한 영역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역적으로는 내가 있는 곳에 왔고 그리고 2-3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에서 내가 있는 쪽으로 왔으니까 이러한 영역적인 우위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자면 홈 코트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이거는 홈 코트 어드밴티지로 봐도 된다. 홈 코트 이점. 이렇게 말하는 영역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라질 수도 있대. 그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니까 규모가 바뀌겠지. 만약 그 그룹이 더 크다면, 3명보다도 더 크다면 public places라고 하는 공공장소가 되겠네. 공공장소에서 커다란 규모의 집단은 아마도 또한 금지할 것 같습니다. inhibi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을 보게 되면 keep이라던가 stop이라던가 또는 prevent라던가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지.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 커다란 그룹은 개인이 돕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in distress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힘든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 뭐 예전에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왔을 거야. 어떤 사람이 다쳤는데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 사람을 꼭 찍어서 거기 휴대폰 들고 있는 누구라고 꼭 얘기하라고. 그 얘기야 지금 뒤에. 뒤쪽.
50개가 넘는 50개 이상의 연구가 보여주었대. 지속적으로 뭘 보여줬냐면 사람들은 덜 뭐뭐할 것 같다라는 거야. 어떤 희생자를 덜 도와줄 것 같대. 피해자를. 만약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뭐보다도 만약 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도 그 피해자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핵심적인 것들만. 그럼 왜 그럴까? 주된 이유는 뒤에 거라는 거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도 항상 얘기했었지.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면 훨씬 더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know 정도로 봐도 괜찮다. knowing 정도로. 그래서 아는 것. 뭘 알 거냐면 others are present.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사용 가능하대. 뭐 하기에? 뒤에 반응하기에 사용 가능하대. 즉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knowledge하고 뒤에 것은 지금 동격으로 쓰인 거야. 이것이 뭔가를 하게 합니다. 뒤에 뭘 하게 하냐면 그 개인이 shift라고 하는 것은 이동시키는 거네.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다른 사람들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감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책임감을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거. available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용 가능한이라는 의미인데 사람한테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시간이 나는 이런 의미야. 그래서 너 시간 되니? 라고 할 때 are you available? 이런 말을 써.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만한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뒤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로 똑같은 요인이 작동합니다. 뒤에 사회적인 loafing. loaf라고 하는 단어가 덩어리. 보통 우리가 빵 한 덩어리 할 때 loaf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빈둥거리다라는 동사도 있어. loaf라는 단어. 그럼 loafing을 썼지. 빈둥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태만이라고 썼을 거야 아마. 사회적으로 빈둥거려. 그럼 무슨 말이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지금 빈둥거리는 태만이 이루어진 거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똑같은 요인이 작동할 수 있대. 즉 다시 말하자면 규모가 한 그룹의 어떤 크기가 그런데 이 그룹이 뭘 하고 있냐면 performing, 뭔가를 하고 있네.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는 이 그룹의 크기가 증가하게 될 때 각각의 구성원은 뭐 하는 경향이냐면 work less hard, 덜 열심히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규모가 얼마 없을 때에는 서로 열심히 할 건데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저 사람이 하겠지. 책임감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집단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언급을 좀 했던 부분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될 것 같고 문법적으로 체크한 거 크게 없었지. 중간에 다 된 부분 13번 갑시다. 이쪽 원래 이 책 제목은 Body Politic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모습을 하나의 한 body, 한 덩어리처럼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체라고 하거든. 이 말의 의미는 조직된 정치 집단으로 여겨지는 한 국가의 전 국민.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겠지만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집단처럼 하나의 생각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거를 body politic 이렇게 언급을 해. 이게 왜 뒤에 우리가 이제 볼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지는 이제 끝까지 가면 여기 이해가 좀 될 거야. 표시하시고. 여기서는 두 단어를 그 책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거야. 책에 있는 단어의 의미도 나쁘진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industrialist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 정도로 보면 된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업가.
미국의 기업가들과 their European counterparts. counterparts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니까 유럽에서 상응하는 요 사람들 똑같은 거야. 기업가들 얘기해. 미국의 기업가들과 영국의 기업가들이 were 뭐 하냐면 take란 단어 중학교 때 배울 때 우리가 이런 거 배운다.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A를 B로 가져가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뒤로 가져가고 있대.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면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이라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대.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가 있고 이 자본주의를 좀 더 새로운 모습의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모습이겠지. 이게 resting on이라는 것이 있는데 in part를 잠깐 묶어주면 부분적으로는 rest on이라고 하는 게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놓여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해설지는 여기를 뭐뭐에 의존해서라고 나올 거야. 뭐뭐에 의존해서보다는 뭐뭐에 기초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나아. 요건 앞에 나와 있었던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뒤의 것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뭘 기반으로? 문화적인 어떤 상황을 기반으로. 그럼 그 문화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뭔데? 뒤에 나와 있었던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웨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거야. 여기에 co 다음에 목적 하나 빠졌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Protestant Ethic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따가 설명할게. Protestant 윤리라고 부르는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의 사회적인 모습을 이 막스 웨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Protestant Ethic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대. 아마 그 종교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알고 있을 거야. 이게 개신교라고 하는 의미로 좀 쓰여. 이거 나중에 설명한다. 이런 것들을 왜 언급을 했는지.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변화. 뒤에 정신. 어떤 정신이냐면 모험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was signified. signify라고 하는 것도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해석하고는 좀 다르게 갈 거야. 원래 signify라고 하는 fy로 가게 되면 무엇을 나타내다, 뭐뭐를 의미하다, 그리고 목적어가 없을 때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 이게 비동사 PP 형태가 됐기 때문에 나타내지다, 의미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야. 이게 중요하다. 근데 해설지는 뭐라 나와 있냐면 나타났다라고 했을 거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쇼우업의 의미가 아니야. 쇼우업 그냥 뭔가가 겉으로 드러났어 이게 아니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상징화되었다, 중요시되었다, 중요해졌다. 요게 해석이 조금 더 좋은 해석이야. 그래서 모험이라는 것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정신이 상징화되었습니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문맥상 나쁘진 않은데 그냥 이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야. 어디서? The very라고 하는 건 바로 그란 의미야. 뒤에 명사 꾸미면서 바로 그 물리적인 공간. 어디에?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제 이러한 정신이 중요해지게 된 거야. 이 부분. 그럼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커다란 무대야. 무대라고 하는 것은 연기자들이 뭔가 연기를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란 얘기야. 무대지. 어떤 무대? 그 nurture이라고 하는 것은 육성하다, 키우다. 어떤 virtue라고 하는 미덕과 그리고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커다란 무대. 너무 어렵게 썼지? American Dream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 미국의 꿈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뭔가 성장할 수 있고 클 수 있는 하나의 무대가 된 거잖아. 미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미국의 정신은 바로 adventure이라고 하는 모험과 가능성이라는 부분이야. 뒤로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 안 하는데 미국 역사를 공부해야 돼.
미국의 가장 큰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 미국의 정신, 모험, 가능성 이거라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무대가 바로 미국인 거고. (1893년에) 역사학자인 요 사람이 deliver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하는 거지. 뒤에 paper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인데 여기 논문이야. 논문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쓴 다음에 전달한 거니까 발표하다라고 보면 돼. 논문을 발표했어. 그 논문의 제목이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라고 해서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서 frontier이라고 하는 거는 맨 앞에 국경, 접경, 국경의 중요성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 뒤에 나와 있는 미국의 역사 어떤 그 학회에서 whether or not 여기가 조금 어려워. 여기만 잘 이해하면 된다. 뭐뭐이던 아니던지 간에 라고 하는 의미로서 뒤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까지 부연 설명이야. 뭐뭐이던 아니던지 간에 그의 논지가 that is라고 하는 게 지문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논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하는 의미,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와 같은 거야. 주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그 논지가 뭐냐면 동격으로 the frontier, 국경이 was key factor, 중요한 요소다. 어디에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독특하게 유일하게도 혁신적이고 그리고 국내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여기 uniquely라고 하는 것은 뭐뭐만의 정도로 봐도 괜찮다. 미국만의 혁신적이고 그리고 데모크라틱이구나.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특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이 논지가 정확하던 아니던지 간에 그게 정말로 정확한 말이던 아니던지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생각,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생각이야. 요 논지야 이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생각 자체가 captured, 사로잡았어. 뭐를? 상상을. 누구? 여러 세대의 학자들과 그리고 교육을 받은 대중들의 어떤 상상력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리고 된 거야. 뭐가 되냐면 굉장히 근접하게도 자기 충족적인 설명이 되었대. 여기만 이해하면 돼. 여기 다시 갈게. 앞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이 이제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에서는 여기 중요성이 나와 있으니까 미국 역사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frontier, 국경. 근데 우리가 fronti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구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왜냐하면 맨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선구자라고 하는 거는 뒤에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이야. 그 frontier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었던 모험과 가능성이 정신인 거지. 이게 지역적으로 국경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국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미국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무대로 삼아서 이 모험과 가능성의 정신을 활발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야. 그럼 뒤로 돌아오면 이 논문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있었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경이라고 하는 frontier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성격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생각 자체가 여러 세대의 학자들과 그리고 교육을 받은 대중들 이 사람들의 생각을 imagination은 그냥 생각이라고 봐. 이 생각을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원래 학자들과 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자기 충족적인 어떤 설명이 됐다는 건데 원래 자기 충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게 있어. 나의 삶은 행복해. 10년 후에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나의 행동이 점점 바뀌어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아이디어, 이 주장을 들었더니 정말 그렇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의 이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야. 다시 보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된 건데 조금 천천히 설명을 좀 해줄게. 자기 충족적인 설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요 프레드릭 잭슨 터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던 생각 있지. 요 생각, 요 논문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있어. 뭐에 관한 거냐면 미국의 역사에서는 frontier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요 생각이 얻었다라는 거야. 뒤에 뭐를? 널리 퍼진 어떤 인정과 영향력을 얻게 되었어. 널리 인정을 받고 널리 영향력을 얻게 되었어. 뭐 할 정도로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충족 예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을 얻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생각이 만들어져야 돼. 어떤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나중에 현실로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사람들이 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주장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결국 나중에 결과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겠지. 요 내용 됐고 뒤에 요 사람처럼 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만 과학의 어떤 철학자인가 봐. 요 사람처럼 터너이라는 사람도 아주 깊이 영향을 받았대. 어디에? 진화이론에. 갑자기 또 진화이론 나왔어. 진화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걸 보긴 했지. 홈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감정. 그럼 진화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뭔가 생물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려나? 근데 진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진화는 적응 그리고 변화인 거야. 적응, 생존, 적응, 변화, 생존으로 보면 돼.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진화인 거잖아. 그럼 요걸 잘 보면 원래 뭐였어? 앞에 일반적인 학자들하고 여러 세대의 학자들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를 주장을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capture. 이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이나 생각을 사로잡게 된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뀐 거야. 생각이 바뀐 게 마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진화와 똑같다고 본 거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요 터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 자체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 미국 사람들의 생각, 어떤 그 아이디어나 어떤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런 것들도 진화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야. 진화의 모습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었거든. 뒤에 봐봐. 이 사람의 논지에 따르면 17세기의 정착민들은 실제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었대. 뭐를?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게 되었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원래 이게 빈칸 문제였어. 실험적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뭐야? 변화됐다는 얘기야. 변화된 거야.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고, 이러한 설명은 결국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모습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얘기야. 요게 as the older European ways would not do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기업가들과 유럽에서의 기업가들이 뒤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어. 그런데 미국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유럽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지.
처음에 이렇게 원래 두 가지 정도로 언급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차이점을 언급하던가 뭔가 유사점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유럽을 왜 안 나왔나 봤더니 맨 마지막에 한번 나왔어. 근데 이것도 봐라. 여기에 as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해설지에서는 그리고 뭐 구식의 유럽 방식은 아주 오래된 유럽 방식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 as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해석을 좀 바꿔야 돼. 왜냐하면이야. 요게 as가 뭐뭐 때문에야.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거. 미국이라고 하는 걸 봐봐. 미국이 신대륙을 발명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야?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 영국 사람들. 그럼 의식을 뭘로 가지고 있겠어? 유럽의 의식을 가지고 있겠지. 유럽의 의식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미국 그 아메리카 방식으로 바뀐 거야. 뭐 한 거야? 진화한 거야. 진화. 그때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었던 뭔가 실험적인 태도, 진취적인 태도, 뭔가 모험하려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존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방식은 그러지 못할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여기에 would not do라고 하는 거는 would not be는 안 되길 것 같아. 그럼 do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연결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take. 이거야. 실험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했을 거니까 유럽의 방식으로는 안 됐을 거야. 하지만 America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 부분, 진화는 또 왜 그런가 연결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쓰고 문법적으로 여기 보면 예전에도 많이 했지. be forced to 동사 원형은 어쩔 수 없이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뭔가 강요됐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적인 것들은 whether or not 이라고 하는 것. 여기 or not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 써도 된다. 요거는 명확하게 뭐뭐이던 아니던지 간에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whether이라고 하는 것만 써도 뭐뭐이던 아니던지 간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여기는 접수사로 쓰여서.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res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에 기초하다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앞쪽 문장을 보게 되면 비동사 ing 진행의 의미로 이미 동사 나왔고 동사 또 쓸 수 없는 부분이고 rest 자동사야. 그래서 ing로 이렇게 써준 거. 그리고 아까 설명한다는 게 하나 있었지. 여기 Protestant ethic이라는 부분. 이거 잠깐 볼게. 이거는 배경식 때문에 잠깐 보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지금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불리는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해하면 얘가 기반이 되니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런 거지. 새로운 거를 자꾸 취하려고 하고 뭔가 모험을 하려고 하고 가능성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야. 그게 아마 요 내용일 거야. 요 내용. ethic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 정신 정도로 보는 거. 그래서 뒤를 보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요 사람이 1920년에 원래 프로테스탄트 윤리, 요거야. 요 부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 그럼 요 책에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본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했고 도대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는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야. 개신교의 직업 윤리가 아닌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종교에서 원래 프로테스탄트가 언제 생기는지 알아? 그러니까 영어가 계속 어려운 거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성립과 발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이전에 카톨릭은 뭐 어땠냐? 이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걸 죄악으로 간주했다는 거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노동을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된 고통이라고 보았대. 노동?
그거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죄야.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보았대. 그럼 이게 바뀌겠지?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특히 칼뱅파, 되게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지. 칼뱅파의 교리에서는 삶의 목적으로서 부를 추구하는 거는 비난받아야겠지. 돈이 제일 좋아! 이건 나쁘겠지만, 하지만 세속적인 직업,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직업, 이 직업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한 거야. 신의 축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속적인 직업 노동은 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윤리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발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전에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었겠지. 그 내용까지야. 14번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